두 가지의 팁을 공유할 테니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실제로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리아쌤입니다. 오늘도 밀착 코칭 시간인데요. 우리가 오늘은 이 순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의 내용입니다. 초등 2학년인데 영어책 읽기를 너무 싫어해요. 어릴 적부터 영어책을 읽어야 한다고 하는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것이 문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왜 책 읽기를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어른들은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아이는 영어책을 싫어해요. 우리 아이는 영어를 싫어해요.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사실 저학년들이잖아요. 제가 저학년 친구들을 만나보면 컨설팅에서 만나든 또 제 수업을 듣겠다고 온 학생들이었든 제가 발견한 것은 영어책을 싫어할 만한 아이는 없다였고 거의 98%의 아이들은 영어책과 어떻게 친해질 줄을 모르는 것이지 한번 친해지면 재밌어 하더라. 이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 해봐서 그래요. 영어책을 좋아하게 생겼는데요. 이런 얘기 제가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아이들은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좋아해요. 이렇게 생각을 좀 바꾸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아이들의 입장에서 영어책은 왜 싫다고 하는 것일까 살펴볼게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요, 이래서 영어책이 싫은가 봐요. 앉아있는 게 싫어.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지루할 것 같아. 그래서 싫어. 또 분위기가 싫어. 영어책을 읽어야 하는 분위기가 왠지 어려운 것인 것 같고 왠지 비교를 하는 것도 같고 이거 안 하면 꼭 큰일이 날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야. 너무 시리어스한 거죠. 너무 무거운 거죠. 그래서 싫어. 이럴 수도 있고요. 또 낯설어. 이 경우가 몇 프로? 98%입니다. 낯설어. 그래서 싫어. 나 영어책 읽는 게 무슨 재미인지 모르겠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앉아있는 게 싫어? 그러면 움직이게 해주세요. 이 분위기가 너무 싫어. 막, 나 되게 꼭 마치 이걸 안 하면 큰일이 날 것만 같은 분위기야. 너무 무거워서 싫어. 우리 가볍게 해주자고요. 자, 가벼운 것은 무엇이냐면 내 의지가 들어가면 가벼워져요. 예를 들면 놀이터에서 놀 때 우리가 아이들이 엄청난 에너지를 쓰는 거 아시나요? 사실 힘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아이들에게는 신나는 놀이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지 않고 또한 자기가 선택했기 때문에 가볍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의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낯설어서 싫어. 그러면 우리 익숙하게 해주자고요. 자주자주 만나게 해줘서 익숙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팁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팁을 공유할 테니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실제로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영어책이 싫어요 하면서 저를 만났던 학생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은 그렇고요. 좀 뭐 상황이 넘어갔다 그러면 뭐 숙제로라도 하고 뭐 좋고 싫고를 떠나서 해야 하는 거야 라는 생각들이 조금 정리되어 있는 경우도 많지만 저학년까지는 이게 정리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첫 마디가 선생님 저는 영어가 싫어요. 영어책이 싫어요. 이러면서 저를 만났었단 말이죠. 그중 한 명하고 제가 실제로 했었던 것 공유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그림책을 하나 골라오세요. 아이와 함께 고르시면 더 좋고요. 한 권을 고릅니다. 그리고 나서 한 장을 베껴 쓰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학생이 전혀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저 혼자 이걸 베껴 썼어요. 그런데 아이가 참여할 수 있다면 그림은 아이가 그리고 글씨는 엄마가 쓴다 이렇게 해도 좋고요. 아이가 다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쓴다까지 해도 좋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요. 여기다 글씨도 좀 쓰고요. 밑에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림책마다 그 내용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다 쓰면 그 다음에 뭘 한다? 가장 많이 드나드는 문에 붙이세요. 이렇게요. 저 같은 경우는 그 학생, 초등학교 1학년이었단 말이죠. 그 친구의 방문에다가 이걸 붙였습니다. 붙일 때는 제가 붙이지 않고 그 학생이 붙이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처음에 쓰는 건 되게 싫어해 놓고 그 테이프로 붙이는 건 또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켰어요. 그걸 붙이게 했고, 자, 세 번째로는요, 제가 숙제를 내줬는데 그 문을 지나갈 때마다 딱 한 번만 읽을 거야. 그리고 나서 덧붙였어요. 더 이상 읽으면 안 돼. 이거는 왜 덧붙였을까요? 어, 왠지 너무 맛있는 음식을 아껴 먹듯이 이런 인상을 주고 싶은 것도 있었고요. 뭔가 가볍게 접근하도록 돕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한 권을 다 베껴 써서 제가 갈 때마다 한 장씩 붙여서 나중에는 아이의 방문 자체가 책 한 권으로 도배가 된 격이 되었고, 아이는 그 문에 붙은 책은 완전히 익숙해져서 읽을 수 있게 되었고요. 책을 갑자기 이 한 번으로 좋아하게 된 것은 아니었지만 책에 대한 부담이 한 번 줄어드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도 해봤어요. 영어책을 정말 싫다고 하는 아이였는데 한 초등학교 2학년 정도의 저를 만났고 초등학교 2학년하고 앉아서 이걸 하는 거예요. 책을 한 10권 정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그것을 바닥에 쫙 펼쳐서 놨어요.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꽂혀 있던 책이 바닥에 누워 있다는 것만으로 조금 신기해서 들여다봤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무엇을 했냐면 좋아하는 순위 매기기를 했어요. 어떻게? 책을 10권 정도 바닥에 깔고 나서 포스트잇에 번호를 붙여가지고 거기다가 책에다가 1등부터 순위를 매긴 거죠. 10등까지. 그렇게 매긴 후에다가 왜 1등 책은 1등인가? 왜 2등 책은 2등인가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어머님들 1등을 얘기한 다음에 10등까지 다 가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1등, 2등, 3등이 인상적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선택한 것이고요. 마지막 등수에 들어간 책들 9등, 10등 정도의 책을 이야기해보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가장 마음에 드는 책의 표지를 읽어보고 이 친구가 아직 영어 글을 완전히 깨우친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표지를 읽을 때 제 도움이 필요하긴 했는데 영어 책의 표지를 같이 읽고 무슨 내용일까 같이 상상해 보고 그리고 딱 한 장만 펴서 읽고 제가 여기까지 끝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왜 그 이상으로 읽지 않았냐면요. 당연히 책을 시작하면 책을 끝낸다. 책 한 권 정도는 그 짧은 책 한 권 정도는 펼치면 끝까지 읽는다. 저는 그런 거 연습시킵니다만 이 경우에는 우리가 친해지기가 목적이기 때문에 아이가 영어책 읽기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재밌는 거네. 이런 접근도 있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주자주 보게 해주는 것이 저의 목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책은 강요에 의해서 읽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이가 그냥 읽진 않았지만 뒤에 있는 것을 이렇게 뒤적뒤적 열어보더라고요. 네, 그것이 저의 목표였고 또 책하고도 놀 수 있다. 결국 책의 본질인 거죠. 우리가 책의 내용들을 읽어가면서 그 안에 이야기 속에 빠져들고 그 안에서 재밌게 놀면서 책 안에서의 내용들을 배워가는 것이 책의 본질이라고 하면 지금 그것을 실제 행동으로 아이가 경험할 수 있도록 연결지어 준 거죠. 자, 이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이의 고정관념, 이 아이의 편견이 좀 내려놓아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영어책 읽기가 별거 아니구나. 되게 어렵고 엄청 힘들고 이런 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주 얇은 책들을 읽어올 수 있도록 숙제로 내주기도 하고 아이가 읽어오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본 방법들 좀 요약해 볼게요. 자, 고민은 뭐였냐면 영어책 싫어하는 아이에 대한 고민이었고요. 생각을 정리를 먼저 하자 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가 아이에 대해서 아직 어린아이들이 영어책을 많이 경험해보지 않고 하는 이야기들, 먹어보지 않은 음식이 맛이 없을 거야 라고 미리 생각하는 것처럼 영어책이 재미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아이는 영어책을 싫어해요 이렇게 딱 단정지어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아이들 또한 책에 대해서 아직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싫어요 싫어요 하는 그 말들이 어쩌면 우리는 낯설어요 움직이지 않고 읽어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읽어야 돼요? 이런 질문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길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책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의자에 앉아서 책을 읽게 되겠지만 책 자체가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들은 글자 하나를 가지고 또 다른 세계로 인도하기도 하고 우리의 실생활에 마치 살아있는 것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선사하기도 하니 우리가 조금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아이들이 움직이면서도 책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이야기를 해봤어요. 자, 팁은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 문에다가 이야기책을 하루에 하나씩 베껴서 써서 붙이기. 그쵸? 그리고 오가면서 한 번씩 읽어보기. 두 번째는 책을 쫙 깔아놓고 책에 순위를 매기면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기.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행동은요, 해보기도 전에 생각에서 나오고요. 그 결정된 생각을 따라서 사람들은 행동을 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 보지 않은 산을 보고 누구는 아우 높아서 안 되겠네 이러는가 하면 누구는 조금씩 올라가 볼까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산이 엄청 높아 저거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들을 먼저 하기 전에 어쩌면 한 발씩 한 발씩 내딛는 방법들을 조금 익혀서 실행해 보면 생각보다 문제가 그냥 풀릴 때도 있습니다. 어린 친구들, 특히 초등 저학년까지는 이렇게 방법 몇 가지만 해서 안 해봤던 거 몇 가지만 알려줘도 아이들이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우리 아이들은요, 배우는 거를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른들은 배우기 힘들어하는 것을 빨리빨리 배우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요, 익숙한 것을 잘 배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책 읽기를 좋아하게 만들어주고 싶다면 익숙하도록 자주자주 친근하게 마주치도록 좀 도와주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내 아이도 영어책 읽기랑 친해지면 얼마든지 영어책을 좋아할 수 있어요. 우리 애는 영어책을 싫어해요? 말하기에는 어쩌면 이른 나이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문의 주신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대치동 리아쌤 밀착 코칭에 신청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신청을 해주시거나 또는 구글 폼으로 신청해 주세요. 제가 구글 폼 주소는 아래다가 적어 놓았으니까요. 그리로 들어오셔서 신청해 주시면 제가 영상을 통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